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이 대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침 체조를 하려고 딱 했더니 왜 아저씨 내 땅 위에서 체조하냐고 그러면 어안이 벙벙하지.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공매에 대해서 1도 몰랐다가 지금은 조금 요만큼 이제 알아가는 MC 교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와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공매의 신이라 불리시는 20여 년간 많은 강의들을 하시고 또 많은 이 교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전길본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교수님 나날이 인기가 빵빵 터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교수님? 네, 오늘은 주제 한번 읽어보시죠. 공매 물건, 대지권 없는 아파트 낙찰로 폐가망신. 이게 뭔가요? 그 중에 대지권. 제일 궁금한 단어가 뭐예요? 대지권. 대지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부동산이 이제 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네. 단독주택은 주인이 하나고 공동주택은 주인이 여러 명, 아파트처럼.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은 대지권이라는 말을 안 해요. 네. 그냥 땅. 단독주택을 내가 이제 마당에 나오면 뭐라고 한다? 그 마당을 땅. 마당. 마당. 그런데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면 땅을 밟으면 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권. 쉽죠? 있어 보인다. 네, 있어 보이죠? 다시. 단독주택은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려고 나오면 땅 위에서 체조. 땅. 공동주택 아파트는 대지권. 주차장에 나와서 운동할 때 뭘 하게 된다? 대지권. 이제 구별되죠? 네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공동주택에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살면서 아침에 체조하러 나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공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이 대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침 체조를 하려고 딱 했더니 왜 아저씨 내 땅 위에서 체조하냐고 그러면 어안이 벙벙하지. 나는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내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내가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고. 그런 경우를 가 있어요? 대지권 없는 공매 물건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대지권 미등기.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대지권이 없어서 대지권 미등기.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야. 그러면 체조 못해. 그런데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 그러면 이거는 체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또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는 감정평가가 돼 있는 경우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변론을 하고 이제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가 돼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됐는데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일부를 안 준 거야. 시행사한테.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그러면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미분양 그 분양금을 안 준 금액을 줘야 돼? 시행사한테 줘야 돼. 낙찰 나중에 받은 사람이니까 줘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매는 뭐 권리 분석도 필요 없다.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국유재산 같은 거는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부동산은 경제의 돈 덩어리잖아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그게 단순하겠냐고. 그럼요. 엄청나게 복잡하지. 돌다리도 두들려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 기술을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많이 지금 어려운 부분을 공부로 배우시는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려 간다는 심정으로 귀를 쫑긋 대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교수님한테 전화. 예. 대지권이 없는 공매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10,000건 중에 한두 건은 있지. 아주 작은 거지. 예.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이런 거 걸리는. 이런 거 걸리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매 물건은 쉽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듣고 공매를 하신 분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더라고. 그래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가 있어. 돈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돈을 몇 천을 버는 일인데 그래서 공매 물건, 공동주택, 집합 건물을 낙찰받을 때 네.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대지권이 없다 한다면 대지권이 미등기라 한다면 대지권이 없어서 미등기인지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럼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인 경우는 대지권이 감정평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고. 따져야 된다. 네. 또 그 대지권이 최초로 그 집합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권 가격을 이제 분양대금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내가 대지권 미등기인 이 공매 나온 아파트 물건을 낙찰받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 모르고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감정평가 돼 있어. 이상 없어 낙찰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낙찰받고 났더니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려고 시행사한테 갔어. 네. 보존 등기 돼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갔더니 시행사가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1억을 미납했대. 그럼 1억을 줘야 그거까지 대지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낙찰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주 시행사가 네. 야, 그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권 분양대금이 1억을 안 줬으니까 나 당신한테 대지권을 못 줘. 이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일체성이란 말은. 시행사가 땅 위에다가 집합 건물을 딱 지어버리면 이 집합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팔지를 못해. 판다는 규약이 없는 이상. 그럼 이거는 분리 못하고 전유 부분이 가면 대지 사용권은 따라가. 전유 부분이 가면. 전유 부분이 가면 뭐가 따라간다? 대지 사용권이 따라간다는 거야. 대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이 전유 부분 이 시행사한테 분양대금을 안 줬다 한다면 전유 부분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대지권을 취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사한테 미분양대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양대금, 지불했던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계속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매로 압류재산 낙찰받을 때 대지권이 미등기이면 대지권이 없어서 미등기는 건물만 낙찰받는 거다. 네. 그런데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는 감정평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고 또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시행사한테 분양대금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를 따지고 낙찰받아야 이상이 없는 거지. 예? 대지권이 미등기인 물건을 함부로 낙찰받아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지권을 보고 네, 아파트 낙찰을 받으시라.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네.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제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믿어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하단에 교재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봉 교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책입니다. 네, 그럼 20강 공매물건 대지권 없는 아파트 낙찰로 폐가망신 이 부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1강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에 없는 100% 공매 기술